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월 2주차 시작합니다. 자, 수학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희 장님, 장 맞죠? 아이 지도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원장님 영상 보면서 마음 다 잡고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등과정 학습 중인데 B유형 대표용 풀고 중화 문제 풀 때 대표용을 끝까지 풀지 않고 2페이지 풀고 분석했으면 바로 중화 문제 푼다거나 4페이지 정도 끊어서 대표하고 중화하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B 유형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유형이 많은 경우는 대표 유형만 해도 20문제가 넘는 경우도 있어서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세트를 한 번 풀 때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서 되게 난이도가 쉽고 아이가 그리고 또 잘하는 경우에는 문제 개수를 약간 제한을 10문제 또는 20문제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 제한을 둔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푸는 걸 이제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너무 통으로 다 푸는 것보다 이제 잘라서 풀었을 때 내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음 문제 풀 때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지식이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다음 유형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푸는 걸 이제 유형 풀이 방법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셔서 아이의 상황과 능력치에 따라서 그리고 분량에 따라서 챕터 분량에 따라서 조정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자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종합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Y1님. 공부 습관과 학습 능력 우수한 중2 남학생입니다. 어머니, 남학생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니 너무 훌륭하네요. 영어만 과외 중이고 첫 기말고사를 약 3주 플러스 4일 앞두고 있어요. 평소에 대본 수업 시간 내에 개념이 잘 정리되고 있지만 암기 과목도 있고 문제풀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 3주 전에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 해오던 공부들이 있는데 멈추고 시험 공부를 오롯이 공부하나요? 시험 범위를 공부하나요? 수학이나 과학을 혼공으로 선행하고 독서도 많이 하는 학생인데 3주 동안 멈추는 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3주 동안 시험 대비 공부를 시작하고 기존 공부를 병행하다 시험 전 일주일 정도는 기존 공부를 멈추고 대비해보면 어떨지요? 중2라 가능한 시기 같기도 하고 너무 모르고 하는 실수 같기도 하고 학습 능력과 성취도 높은 학생의 경우 시험 준비와 기존에 해오던 공부의 비율과 시기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자, 제가 상황을 몇 개 제안을 할게요. 지금 중2 학생이고 기말고사 중간 시험을 보지 않고 첫 기말고사를 보는 건가요? 첫 기말고사라는 말이 이제 이중적인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기말고사일 텐데 중간 시험을 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리고 학군지인지 시험 보는 과목이 4개 이하인지 아니면 5개 이상인지에 따라서도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처음 이제 기말 시험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시험에서 좋은 레코드를 남기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다른 걸 멈추고라도 적어도 3주 동안 저는 집중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내가 완벽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를 틀리는 것보다 100점을 맞아보는 그 완벽한 위닝 헤빗을 한번 윈셋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의 기쁨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조절해도 돼요. 이번 시험에서 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은 일단 완벽성을 기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과목이 많거나 학군지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을 때는 내가 예상한 것들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선행 준비 잘하다 시험에서 깨지고 이제 좌절하면 선행 준비 자체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준비는 적어도 3주 좀 집중해서 5번 볼 거 10번 보게 해주시고요. 그걸 관련 문제집 3개 풀 거 4개 풀게 해주세요. 좀 더 잘하는 친구라면 어떤 내신 공부의 끝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험이 한번 이번 시험에서 된다면 다음 시험에서 내가 얼마만큼만 공부해도 되는지가 감이 확실히 잡혀요. 참고로 저는 일주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준비하고 당연히 잘했겠죠. 근데 일주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신 시험을 계속 봤으니까. 예전에 시대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명확히 알고 있었고, 수학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선행 정도가 완성도가 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중등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중등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쉬웠죠, 사실. 암기만 저에게 문제였고,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힘든 학교는 아니었어요. 학교 내신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다행히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시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준비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력이 아무리 출중한 학생이고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어도 저는 무조건 첫 번째 기말 시험에는 자기가 볼 수 있는 한 적어도 3주 동안 다 보신 거. 그래서 가능하면 완벽한 시험. 올백 맞으시면 되잖아요. 간지나게 빡! 그래서 이번 시험에 완벽한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고 이 경험이 쌓여 다음 시험에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 시험에 내가 1주 할지 2주 할지 딱 감이 잡힐 거예요. 스카이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조사서를 받아보았어요. 자, 원장님, 일반 고등학교 선택하는 방법 무엇을 고려하면서 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거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일반고들 이제 나열해 놓고 첫 번째는 입시 실적이겠죠. 뭐 스카이라든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어느 학교가 더 잘 보내주는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신형 인간인지 정시형 인간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저는 무조건 내신 챙기고 그게 안 됐을 때 정시 전략을 후에 선택하라고 하지만 일단은 내가 내신을 훨씬 더 잘 챙기는 타입의 학생이야.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학생부 종합을 잘 챙겨주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세부 특기를 잘 써주고 내부 활동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자소서를 좀 더 풍부하게 학교 세부 특기상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내가 절대 등급 1등급을 무조건 잘 받아서 그걸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싶다 이러면 어느 학교든 사실 상대적으로 널널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강남권이나 서울권에는 찾기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수능형 학생이야. 정시 내신 타박타박 챙기는 거 승부 봐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눈높이 맞추기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그런 생각이나 전략을 이미 고려하는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당연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학교 분위기가 좋은 데를 가셔야 됩니다. 제가 대치동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보면 단대부고랑 휘문고에 대한 비교를 좀 하는데, 물론 이게 광역단위 자서고와 일반고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힘들긴 한데 수능형으로 가고 내가 의치 약한 수에 오리엔트 돼서 그걸 확실히 따먹겠다 이러면은 저는 휘문고를 좀 더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이런저런 활동들에 대한 신경 쓰는 것도 좀 더 해서 종합이랑 교과도 좀 더 신경 써보겠다. 그러면 단대국어를 요즘은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학교 들어가서 학년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일반적으로 이 학교가 무조건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없이 많은 학습 전문가, 입시 전문가가 모든 학부모님들께 해드리는 말씀인데, 상대적으로 약간 더 유리해 보이는 학교가 내 아이에게 조금 더 타입에 맞는 학교는 있을지언정 내 아이의 실력이 절대적이라면 어느 학교 가나 똑같습니다. 서울대 갈 아이는 지방에 있는 아주 서울대를 보내지 못한 학교를 가도 서울대 갈 수 있고요. 내가 좋은 학습 능력이 없는 친구는 왜 아주 유명한 전국 단위 자사고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방대를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거,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걸 고르는 과정에 아이에 함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간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준비 잘 하시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무조건 우리 아이 원래 가졌던 능력보다 더 높은 실력을 만들어서 훌륭한 학교, 좋은 학교,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만 지나면 기말고사 시작되고 여름방학도 시작되는데요. 짧은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현명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광범위한 질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는 이제 방학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야 되는지 학년별 학습 전략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되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방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약한 포인트 두 개를 되게 세게 잡아서 집중 트레이닝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방학 기간 동안은. 방학 이에, 그런데 저는 요즘 좀 넓게 보기 때문에 7, 8월 전체를 여름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 시즌에 대한 전략을 하나 잡아놓고 그 중에서, 즉 기말고사 끝나자마자부터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인 방학이죠. 방학 한 3주, 학교에 따라 3주 또는 뭐 길면 4주인 학교도 있긴 한데 요 기간이 생각보다 적어요. 거기다가 휴가도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3주, 2.5주 밖에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요 기간 동안은 학교를 안 가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러 개를 너무 많이 까는 것보다는 방학 때 특강을 선택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설픈 특강들 세팅하는 것보다는 뇌 취약점인 과목 한두 개 또는 내가 전략적으로 좀 완성하고 싶은 과목 한두 개를 딱 집어서 확 걔는 몰입도 있게 하고 나머지 과목들 근원적인 과목인데 유지해야 되는 과목들은 공부 시간을 최소한의 양만 유지해서 내가 실제 부족한 게 확 채워지는 그 성장의 기간으로 삼으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자, 하쿠나 마타타님, 저 하쿠나 마타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과만 진짜 좋아하시네요. 워낙 외국어 좋아하고 국제사회 경제 관심 많아 소신껏 외고 진학한 형 고3 맘인데, 진학의 문도 좁아지고 최후의 문은 더 좁아지는 상황이 속상하다 못해 무섭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제 탓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거 댓글 달아드렸는데, 저도 외고 출신이라 말씀드리면, 지금 어머니가 아이가 그 국제사회 경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외고 갔다는 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외고들이 입시 실적이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외고를 그래서 보내신 분들은 굉장히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이과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외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가서 공부하는 내용도 이과생한테 치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소신껏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글로벌 인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부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과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과에서 테크니션으로 머문다면 그 다음 넥스트 커리어가 되게 셀 수는 없습니다. 다 코딩한다고 해서 다 탑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최근에 그 연락한 친구 중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연대 때 친구였어요. 되게 초절친이었거든요. 저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영문과랑 문헌정보학과 출신이었는데 유학을 갈 때는 문헌정보학이 이제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바꾼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코딩을 얹은 거죠. 문과 내에 들어가서도 이제 컴퓨터 관련 학과로 좀 더 들어가서 정보를 다루는 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들 유명한 데를 막 도시더니 지금은 창업을 하셔서 꽤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길은 분명히 있고 대학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좀 광범위한 공부를 하는 게 인문학적 소양을 쌓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국제경제, 사회경제 공부할 거 되게 많고, 뭐, 밑에 이제 그 사회정의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그 분이 해주신 것처럼 로스쿨이라든가 생각보다 갈 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고 학습 능력이 중요해요. 그걸 잘 만들어서 외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추후에 무슨 잡을 선택하든 굉장히 성공적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실 거고 훌륭하게 좋은 연봉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학습 능력. 그 학습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뜬금없는 책 추천 들어갑니다. 제가 책 추천하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책 추천을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추천할 타이밍을 자꾸 놓쳐서 추천을 못 드렸어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거 되게 중요한 책인데 이 책 내용이 어떻게 그 책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이 책이 얼마나 저는 정말 내용을 보고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저희 시스템 스터디 PT 학원 시스템에도 많이 적용을 했는데 최신 인지학이 밝혀낸 성공적인 학습의 과학.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경험으로 공부를 어떻게 이런 것들은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책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적 공부법, 뇌 인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125년의 학습 연구, 40년의 인지심리학 연구 성과, 11인의 학자가 10년간 수행한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인지심리학의 응용 연구를 집대성한 하버드대학교 출간 교육학 명적. 자, 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이 특히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내용 중에서 제가 임팩트 있었던 거 몇 개 가져오면 기존의 교수법과 학습법은 대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대부분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면 학생이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항상 평소에 얘기하는 단순히 티칭 중심으로 수업을 듣거나 뭐 학원을 다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테크닉을 쉽게 가르쳐줘도 아이가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흡수한 것들이 남지 않는다면 진짜 학습은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 책에서 되게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런 믿음을 뒤엎는다.
배우기 어려울수록 머릿속에 오랫동안 깊이 남는다는 것이다. 즉 내가 노력해서 배우는 과정을 정확히 만들어내고 그걸 내 걸로 만든 다음에 표현하는 것까지 해야지만 자기께 진짜 된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칭보다는 저는 코칭 쪽을 더 강조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함의가 티칭보다는 진짜 코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고 실험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할 때 가장 효과가 높다는 학습 유형의 신화는 결코 증명된 적이 없다. 특정 학원들, 특정 업체들에서 그 학습 유형에 따른 공부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학습 유형과 공부법 연결된 명확한 로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걸 명확히 연결하는 곳을 제가 객관적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황금률이 있고 그 황금률을 학생이 정확히 숙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저희도 학생에 맞춰서 방법을 변형하기보다는 꼭 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고 테스팅 보고 이걸 학생에 따라서 분량이나 속도를 조절하고 또 좀 맞는 교재를 조절할 뿐이지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고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인출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공부가 된다는 그런 학습의 절대 공식들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이런 방식을 써야 더 잘 된다. 요런 거는 증명된 적이 없다는 걸 이 책에서 굉장히 명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전체 챕터 내용을 좀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구성이 됐고요.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요거 한 장 먼저 미리 보기로 읽어보신 다음에 임팩트 있으면 나머지 읽어볼 내용 충분히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다가설 겁니다. 자, 저는 크게 내용을 3개의 파트로 구분을 했어요. 2장과 3장, 4장이 진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에 되게 근원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방법을 되게 정확히 얘기해놨어요. 제가 진짜 저희 그 스터디 PT 학원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너무 속속들이 들어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5, 6장에서는 이제 5, 6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 5, 6장 내용을 알면 기존의 흔한 이제 교육에서 뭐 각자의 말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사교육 업체들도 되게 많고 그 각자의 다른 말들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내가 듣고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준점을 학습과 관련해서 잡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5, 6장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7, 8장 실제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얻을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7, 8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2개의 챕터를 추천드릴게요. 5장, 이건 꼭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챕터입니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메타인지, 요거 관련돼서 이제 영상 찍고 좀 더 강조점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하고 메타인지가 되어야만 최상의 학습이 된다는 거. 단순히 공부를 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진짜 공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8장,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용 안에는 학습자도 있고요. 그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어서 선생님들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학생 기준에서는 인출 연습,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하기, 교차 연습,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를 준 연습, 이렇게 구체적인 테크닉까지 정확히 알려줘요. 이런 테크닉들을 가지고 학습할 때 진짜 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책을 잘 배워서 우리 아이가 쓴다면 문과원, 이과원 상관없이 충분히 나중에 커리어 패스 자기한테 적합한 거 계속 찾아가서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자, 학습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한 번 더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체크에서 강추드립니다. 자, 대치동 상위 1% 자기주도 학습 마스터 클래스. 자, 여기 질문들이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김재희님, 초사부터 몇 학년부터 이게 가능할까요? 아직은 수업 듣고 적응하기 약간 벅찰 것 같아서요. 학원 다녀본 적 없고 공부량도 많지 않은 상태라 적용 시점이 궁금하네요. 초사는 아직 행복하게 뛰어놀고 부모님이랑 활동 많이 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사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진짜 빠르면 아이가 학습 능력이 되게 좋아, 이러면 초5부터 같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 아이가 너무 해맑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초6부터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학습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고 부모님이 좀 미리 공부하고 싶고 애도 욕심이 있다 그럼 초5부터 적용해 볼 수 있는, 같이 하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여름방학 제가 7월 공개하는 날이 7월이기 때문에 7월은 이제 여름방학이 넘어가죠. 이제 어떻게 보면 초6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초4는 좀 놀아주시고 이번 방학 때 워터파크는 위생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도 아이랑 체험학습 활동 되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름방학 때 많이 자야 키 큽니다. 자, 그리고 바닐라라떼님 원장님 학원 다니는 아이도 이 수업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학교 학원에선 성실히 하는 아이인데 집에선 집중 못하는 중1 남자입니다. 7월 말쯤에 휴가 계획도 있어서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학원 다니는 것과 자기주도 학습은 상관없습니다. 자,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제가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주도 학습의 실진 의미를 배우고 우리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77일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원은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티칭 학원들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게 아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학원이 기준이 아니라 아이 기준으로 볼 때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77의 도전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쯤 휴가를 뭐 며칠 가신다, 요거 정도는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휴가 기간이 막 일주일 이상 되게 길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 등록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 연락처나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그 센터에 연락해서 그 기간 동안 뭐 정지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가시는 거 그거 안 듣는다고 괜찮습니다. 중간에 중지를 해도 휴가 뭐 다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다가 끊겨도 꾸준히 다시 이어서 하면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77일 동안 우리가 마늘과 쑥만 먹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공부라는 게 흐름을 잠깐 놔도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정성 들여서 써주셔서 그리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꼭 읽어드리고 싶네요. 자, 보랏빛 슈가님 닉네임도 되게 감정적이세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또한 샤이 애청자입니다. 좋아요랑 질문 많아야 힘이 나시는데 아직 질문할 단계가 아닌 듯하여 샤이 애청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돼요. 제가 질문이 적어도 더 풍부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 아이가 초1 여름부터 구독했는데 벌써 초3 여름방학이 다가오네요. 완전 저 초창기부터 구독자시네요. 제가 100명도 안 될 때부터 들으신 거 아닌가요? 그동안 영상 보면서 많은 거 배우고 깨우쳤습니다. 제 아이가 초1일 때 다른 분이 초2인데 공부 고민 질문에 잠을 많이 재우시라는 답변 듣고 초등 저학년 질문에 독서 답변 듣고 이분은 다르시다. 사실 저는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고 5살 때부터 엄마표랑 사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1학년 때 웩슬러 검사에서도 영재로 결과를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장 원장님까지 알게 됐고요. 최신 정보와 다른 부모님들 고민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사립초를 다니는데 집과 멀어서 매일 왕복 100km를 운전할 때 저희 라이딩 동반자세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어머니. 이거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되게 노력해주는 거 반드시 아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는 안 낼 수 있어도. 자, 라디오처럼 차 타서 바로 재생 눌러 듣는답니다. 평일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상황을 주저리 길게 적은 이유는 제 아이가 더 성장해서 고민이 생겨서 질문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이 자리 지켜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저도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놓고 욕심부리지 않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영재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지금 초등학생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매일 도서관에 출근해서 도서관 책장 도장 깨기 하려고요. 이미 너무 훌륭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근데 어머니가 당연히 웩슬러 지능검사 보면 IQ 되게 높게 나오면 얘가 그리고 다양한 영재성 검사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꽤 많이 보셨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똘똘하니까. 그런데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가 캐파를 넘어서서 많이 붙는 건 누구나 다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는데 애가 너무 똘똘해 보인다. 저도 막 부을 거예요. 애가 힘들어할 때까지는 한 번은. 물론 투자입니다. 그걸 애가 받아들여서 한다면 그 시기부터 좀 재밌게 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번아웃 되지 않게, 그리고 체력도 너무 깨지지 않게, 그리고 공부가 단순히 뭐 사교육받고 학원 가고 학습지를 푼다고 해서 진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진짜 좋은 공부는 부모님이 좋은 방향을 설정했을 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걸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도장 깨기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그 제 초등학교 추억 중에 하나가 근처 서점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두 분 다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 저한테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5천 원인지 만 원인지 그렇게 책이 비쌀 때가 아니니까 제가 한참 전이잖아요. 저한테 거의 진짜 여름방학 때 매일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정말 매일 한 초 4, 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매일 5천원인가 만 원을 주면서 서점 가서 너 읽고 싶은 책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다 사서 봐 이러면 제가 서점 가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책을 골랐어요. 그렇게 큰 서점이 아니었었는데 주인분이랑 엄청 친했거든요. 서서 진짜 이런저런 책을 다 끄집어내서 조금씩 보면서 오늘 되게 읽고 싶어지는 녀석이 있으면 걔를 딱 잡고 오는데 그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읽는 데는 되게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하루에 한 권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그 책에 제약을 걸지 않으셨어요. 근처에 도서관이 없었기도 했고, 어머님이 같이 가주실 여유가 안 됐었기 때문에 너무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참고로 돈을 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지 못하셨고요.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놈한테는 더 기회를 준 거죠. 그 추억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여름방학 때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서점에 엄마한테 돈 받아서 뛰어가가지고 책 한 1시간 반 동안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좀 읽다가 집에 와서 이제 편히 시원하게 그 수박 먹으면서 에어컨 쐬면서 책을 읽었던 그 추억이 아직도 되게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도서관 가서 이렇게 같이 계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아이 난다면 꼭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계획이 당연히 있고요. 많이 낳을 겁니다. 당연히 많이 낳을 거고 제 자녀가 다 커서 대학을 갈 때까지 저는 유튜브를 하고 교육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거는 제가 어머니한테는 약속 드릴게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입학을 할지 또 다른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채널 꼭 지켜주셨으면 해요. 좋아요는 항상 누르고 이제 응원 댓글도 달게요. 지우는 때가 되면 매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귀찮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서울에 찾아갈 수도 있답니다. 10,000명 넘는 구독자 중에 저 같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뒤에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와서도 응원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어머니가 써주신다면 읽고, 새벽에 읽어가지고, 막 되게 너무 뭉클뭉클해졌어요. 지금도 약간 뭉클뭉클한 기분이 너무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빨리 감사 인사드리고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피 시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샤의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좋은 콘텐츠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해요. 유튜브 채널을 찍으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는 거 아시죠? 학년, 지역 수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만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5 이제 어느덧 하반기 1년의 절반을 저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전략이나 이런 것들 제가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유 그리고 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할게요. 화이팅!